하는데 오늘은 이제 김민석 총리 본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오마이뉴스에서 과거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본인이 이제 본인 얘기여가지고 좀 애둘러 얘기하긴 하는데 뭐 한국말 잘 알아듣는 분들은 김민석 총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당시에 그 후보 단일화에 참여를 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서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신 그런 대목도 나와요. 그래서 요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해창 집권을 막기 위해서 탈당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당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2002년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와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동한 거예요. 근데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단기 필바의 트로이에 목마른 2002년도에 노 대통령 우리가 뽑았고 40%막 압도가다가 당선 되자마자 그냥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단일화하는 날 전까지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단일화하고 뒤집은 거거든요. 근데 노 대통령께서는 두 번의 그 후보자가 된 이후에 보궐선거에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궐선거 안 좋으면 나 후보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선의와 달리 분란이 됐고, 그러니까 후단협이라는 분들이 막 당에서 흔들었고, 근데 저는 DJ의 총재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이고 서울시장 후보를 했던 주류 중에 주류고 핵심 중에 핵심이었잖아요. 사명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리고 이회창 씨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고, 근데 후단협이 당에서 흔드는 것도 황당하고. 그때 정치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해외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해찬 당시 대표 선배니까 본인이 기획본부장을 맡을 때니 네가 기획부본부장을 맡아서 선거를 치르자 이랬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도 가까웠고, 근데 형님 저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할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북한의 학생들 해외 유학 보내는 장학재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이러셨어요. 근데 지게 생겼어요. 한 달을 고민했어요. 잠을 못 자고 고민했는데 답은 단일화밖에 없더라고요. 요새 어떤 분들이 제가 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갔다 이런 게 했는데,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있었고요.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후보 단일화를 해도 진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어느 날. 그건 왜 그러냐? 후보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접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당시 민주당과 자민련에서 한 명씩 이탈해서 이회창 쪽으로 갔어요. 안 되겠다. 그날 제가 딱 결정을 하고 성명서를 썼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회창 집권을 막기 위해서 탈당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당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단기 필마로 탈당했어요. 그리고 후보 단일화 작업을 했어요. 후보 단일화 아무도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는 역시 김민석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해피했죠. 욕은 먹을 걸로 생각했고 어차피 정치를 상당 기간 욕 먹을 거니까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생각 못했던 지지철의 파동이 대선 전날 나왔잖아요. 경악했죠. 그래서 제가 절망했고, 그때 우리 김민욱 목사님, 우리 형이 미국에 유학 중일 때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형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마지막 과정, 지지 철회하고서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걸 봤어요. 너무나 많은 걸. 당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지금도 현존하는 분들 포함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그러니까 어제 서가번 의원이 저한테 응원 전화를 했더라고요. 서가번 의원이 당시 노무현 후보 비서실장이자 수행실장이었어요. 그 과정을, 마지막 과정을 알아서 나한테 굉장히 좀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보고서 하여간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하고서 지지 철회되는 걸 보고 그걸 번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서 절망하고, 우리 형한테 내가
그때 지켜본 많은 행태들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 때문에 정치 이런 걸 다 던졌냐. 나 정치 그만해야 되겠다. 정치 그만하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겠다 했더니 우리 형이 어차피 지는데 그런 얘기 하면 뭐하냐. 김만 빠지게. 그래서 제가 그냥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투표 날 투표하고 잠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김민석 총리가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앤드레스님, 현재 공감대를 중심으로 과거 공감대와 미래 공감대를 고려하는 이재명 정치만이 난세 평정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어준 꼬우 꼴리는 대로 세도 정치는 배격돼야 됩니다. 친문 정치죠. 배격이 돼야 됩니다. 당시 상황을 이제 회고하는 인터뷰 영상인데도 아직도 보시면은 울컥해요. 김민석 총리가 울컥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진짜로 김민석 총리가 일단 후단협을 했다라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후단협했던 사람들은 노무현 후보를 흔든 거 맞아요. 당내에서 이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등에 칼을 꽂은 거지. 근데 김민석 총리는 후단협에 참여했던 게 아닙니다. 아니고 후보 단일화가 이제 거의 실패할 무렵에 본인이 단기 필마로 트로이의 목마가 돼서 어제 이제 그 송석천 씨인가요? 송석천 전 의원 인터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정몽준을 단일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단기 필마로 트로이의 목마가 돼서 정몽준 캠프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공개적으로 성명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탈당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당으로 복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지금 보면은 이제 송영길 대표의 탈당 선언과 비슷한 거죠.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결백을 밝히고 당으로 당당하게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김민석 총리도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은 대선을 뭐 100% 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송석찬 전 의원, 제가 이름을 좀 혼돈을 했네요. 송석찬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대로 본인이 희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몽준을 설득해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당연히 후보 단일화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정몽준을 설득해야 후보 단일화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누구도 안 할 일을 본인이 앞장서 가지고 결국은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킨 거예요. 당시 언론에서는 김민석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은 역시 김민석이다. 김민석이 해냈다. 이렇게 칭찬을 하다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이 인정을 한 부분인데 정몽준과 둘이 마지막 유세 때 유세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던 걸 깼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깨고 거기 뭐 정동영, 추미애 이런 분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정몽준이 오해이건 아니면 뭐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 뒤통수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깨진 거예요. 근데 후보 단일화 깨진 문제는 김민석 총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게 왜 김민석의 책임이 됩니까?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정몽준을 자극을 해서 정몽준이 그죠? 삐져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걸 그게 김민석이 후보 단일화를 철회하도록 설득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게 김민석이 저는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김민석은 본인이 할 일을 정말 본인이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결국은 성사를 시킨 거다. 이게 실패한 작전인가?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한 작전이죠. 결과론적으로는 후보 단일화 철회가 됐기 때문에 실패한 작전이지만 그건 김민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노무현이 실패하고 친노들이 실패를 한 거지. 후보 단일화가 깨지도록 만드는 건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철회는 제가 볼 때는 김민석의 과오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당시 후보 단일화는 후보 단일화 외에는 대선을 승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걸 다 알잖아요. 유시민도 알고 김어준은 몰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성기고 팔고 있을 때라
딴지일보 만들어가지고 뭐 본인이 이제 정치판에 관여를 할 때는 아니어서 뭐 성상담이나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니까 김어준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유시민은 알잖아요. 그리고 김어준도 나중에 얘기 들었잖아 이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개장수도 모를 수 있어요. 그 근본이 없는 놈이라 그 당시에 뭐라고 굴러다녔는지를 뭐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개장수도 몰랐을 수는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저간의 상황을 유시민은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이 문제를 지금 끌어내가지고 저 털레반들이 김민석을 공격하는 무기로 던져주냐고. 제일 나쁜 사람이 지금 유시민이에요, 유시민. 유시민이 이 사단을 다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 합당의 기획자가 뭐 김어준 아니냐, 김어준 기획설이 돌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김어준이 아닌 것 같아요. 유시민이 기획자 아니었습니까? 유시민이 자청해가지고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말 떠들어가지고 사단이 난 거잖아. 그 유시민이 기획자 같아 제가 보니까. 그리고 김민석을 왜 끌고 나와가지고 공격을 했냐 이거예요. 당시에 뉴스공장 나와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가 물론 기자 간담회에서 이게 절차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지.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급발진을 한 것 같아. 김민석 총리가 기자 간담회에서 절차도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하니까 유시민이 공교롭게도 뉴스공장 나와서 하는 얘기가 왜 절차 가지고 시비 거냐 이랬잖아. 그러니까 김민석이 한마디 하니까 판이 정리되는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언급하는 건 곧 대통령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김민석 총리 절차도 중요하다네. 절차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합당을 좀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니까 유시민이 마음이 급했던 거지.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뉴스공장 나와서 뭐 절차가 뭐가 문제냐. 세상 전 대한민국 민주당 역사에 최고의 망언입니다. 유시민은 좋겠다. 영원히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그 역사적인 망언이잖아.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의 전부 다가 절차 아니에요. 근데 절차는 중요하지 않대. 절차는 공격해도 절차 가지고 왜 따지냐? 그럼 투표는 왜 하고 국회는 왜 만들고 왜 절차 그냥 아무데로 우리가 그냥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하러 뭐 투표든 하고 토론은 하고 국회 만들어가지고 맨날 시끄럽게 싸우고 그럽니까? 무슨 절차가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하나의 절차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한 거예요, 유시민은. 그게 파시스트의 논리지. 그게 민주주의자가 할 소리입니까? 그거는 윤석열의 논리잖아. 닦아놓고. 절차가 뭐 중요해? 계엄을 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면 되지. 이게 윤석열의 논리지. 근데 공교롭게도 그 김민석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한 다음 날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다음 날인가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대놓고 저격을 하는데 다른 묵직한 놈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 뭐 지식인이라고 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유시민 씨가 이 2002년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알면서 사기친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알면서 사기친 거잖아, 이건 유시민이. 저런 얘기가 공개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이해찬 전 대표가 그 당시 대선 때 캠프에서 같이 일을 하자, 뭐 이런 제안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김민석 총리랑 가까웠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었고, 본인도 얘기하지만 주류 중에 주류였잖아요. 그런 위치에, 진짜 김대중의 황태자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정몽준 캠프에 가서 단일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살신성인을 한 그런 일을 가지고 이게 마치 뭐 김민석의 흑역사인 것처럼 저는 주장을 하는데, 민주정부 탄생에 저는 1등 공신이었다고 봐요. 뭐 결과적으로 합당이 깨지기는 했지만은 민주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 당시 김민석 총리였다.
왜 이런 공을 쌓은 사람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본인이 쌓은 공 때문에 비난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진짜 영웅으로 칭송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일을 한 거예요. 본인이 트로이의 목마였잖아요. 인간 트로이의 목마가 된 거 아니에요. 적진 깊숙이 단기 필마로 들어가서 판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빠님, 예, 안녕하세요 최평님. 방송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오직 이재명. 네, 감사드립니다. 자, 김민석 총리의 인터뷰를 조금만 더 듣고 가시죠. 깨보니까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엊그제 새날 방송에 나가다가도 울컥했는데 그게 저의 가장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20년 전에만 해도 일반화되지 않았던 정치공학의 정점이에요. 지금은 일반화됐잖아요. 그렇죠. 된다고도 생각 안 했고 그거를 원받쳐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뒤집히는 순간 저는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국민들이 뒤집더라고요. 뒤집었어요. 밤에. 그랬어요. 조선일보에 그거 대서특필 단일화 깨졌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노사모가 다 신문 자체를 치운 거잖아요. 야, 그 결과를 보고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저는 아무 데도 속할 곳 없는 오리알이에요. 그렇죠. 그날부터 저는 그냥 길을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18년, 20년을 제가 꿇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 정치공학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고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이걸 너무 절절히 느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를 계속 고민해 봤어요. 지난 18년. 제 진심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 한 번도 이회창 다 먹은 걸 진짜 뒤집겠다고 생각한 거의 유일한 각오를 제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각오나 행동에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근데 제 근본 잘못은 예. 국민을 못 믿은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날 나가서 딴 데서 얘기를 하다가 3번 울컥한 게 노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자서전에서 제가 사실은 최고위원으로 복귀했을 때 봉화에 갔더니 제가 서운했던 역사가 있고 죄송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운했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2번 검찰 특수부한테 당했는데 참 말할 수 없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한때는 그게 노 대통령께서 그때 참여정부 때도 있었으니까 아시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때 참여정부가 노 대통령 대선장 수사를 하면서 저를 같이 잡은 거였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죄송하고 서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 대통령께서 대의원의 선택으로 다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주 뵐 줄 알았죠. 근데 자서전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 대통령께서 그때 선택은 김민석이 이회창 직권을 막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고 충정이었는데 김민석은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감정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그래서 노 대통령님과의 원래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저는 당인으로서 행동한 거고 오랜 긴 인생 후반의 대화를 생각했는데 돌아가셨을 때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그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를 김민석 총리의 어찌 보면은 누명이죠. 오해와 누명을 물론 나중에 뭐 자서전에서 뭐 밝혀주시긴 했다라고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정이었고 합리적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이 너무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라는 내용의 회고를 하기도 했지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 억울함을 밝히고도 싶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남지 않았을까요? 네, 행복님, 유시민은 조선시대 최고의 빌런, 인간말종 한 명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을 응원했던 시간이 치욕스럽네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한 번도 김민석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친노 친문들한테 그런 섭섭함을 토로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가슴에만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인터뷰 내용도 본인의 이제 과거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일 뿐이지, 친노 친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문재인에 대해서 무슨 아쉬움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저게 사람의 됨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모습에서 20년이란 긴 세월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30대에 민주당에 또 민주정부에 정점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주류 중에 주류고 김대중의 황태자라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때가 30대 때예요. 30대. 30대 때 진짜 뭐 30대에 정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정점에 저는 김민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2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40대, 50대 인생의 가장 황금기죠. 그 황금기를 김민석 총리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면서 스스로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지금 이 일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해야 돼요? 저는 난 너무 납득이 안 되네. 아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새끼들이에요. 이 문파 새끼들은. 지금 김민석한테 무릎을 꿇고 유시민이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탄생, 친노 친문 탄생의 1등 공신이 어찌 보면 공교롭게도 친문 친노가 아니었던 김민석이 친노 친문 탄생의 주역이었던 거잖아. 근데 그걸 비난을 해? 양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서전에 뭐 이회찬 총리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다 적혀있다고 유시민이 주접을 떨던데, 아니 본인이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회고록도 안 읽어봤어요? 거기 다 나와있는 얘기잖아.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2002년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합리적 충정이었고 합리적 선택이었고 결과 또한 그랬다. 그런데 억울하게 김민석은 오해를 받았다. 불행하게 됐다.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습니다. 제가 김민석 총리하고 빵 동기라고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예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감옥에서 검찰 특수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했어. 그리고 본인도 개인사적으로 아픈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가정까지 깨지고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까? 그 망명객처럼 20년을. 좀 공교롭게도 친문이 민주당의 주류였던 20년 동안 김민석은 빛을 못 본 거예요. 20년의 정치적 유배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서 뭐 혜성과 같이 김민석이 등장을 했다. 뭐 그런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이 무슨 혜성과 같이 등장을 했습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친문들이 매장한 거죠. 김민석을. 그리고 또 매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매장을. 김민세라고 비난을 하면서 20년 전에 자기들 살려준 일을 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잘 모르는 당원들 유권자들 선동해가지고 또 김민석을 2번 매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